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또 한 분 지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 기구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현안 속에서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아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계속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은종근 전 전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 실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은종근 실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활동하시는 영역은 어디신가요? 최근까지 장애 쪽에서 일을 했고요. 예. 지금은 잠깐 사실 좀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까 제 소속을 이제 조금 잘못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서 정책국장을 했었습니다. 아, 정책국장을 하셨군요. 예.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네네. 예, 정책국장님. 네네. 사실 지금 앞에 김영웅 청년위원께서 관점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영역에 나눠져서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 두 가지를 갖다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네. 현재 장애인 비례대표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수준이랄지 실효성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적인 장애인 정책과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실효성이라든지 또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의 정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예. 그런 법들을 만들 때 사실은 장애계에서의 많은 역할들을 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런 단초들을 만든 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라든지 예. 또 노무현 정부에서 장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예. 또 장애 직업재활법이라든지 예. 이 장애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면서 예. 차근차근 사실 토대를 만들어 왔었고요. 예.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활동지원법이라든지 예. 장애인연금법, 예. 또 최근에 이제 보조기법이라든지 의료법까지 이제 장애 관련돼서 이제 법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궤도에는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장애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사실은 조금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장애인 활동가들은 예를 들어 이동권 문제라든가 또 장애 등급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왜 불편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사실은 여러 외국들의 사례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만 등급에 의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같은 장애 1급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이 지체장애인이냐 혹은 이제 청각장애인이냐에 따라서 그 요구하는 수준들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예. 아주 행정력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실제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예.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가 욕구하는 것들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당신은 1급이니까 요만큼, 당신은 5급이니까 요만큼. 사실은 그거는 너무 이렇게 이 소비자의 욕구를 무시한, 예. 철저하게 공급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옷을 산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 나는 파란색의 옷을 입고 싶은데 예. 점원이 빨간색 옷을 강제로 입힌다고 하면 그 옷을 소비자 입장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사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 소비자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그렇게 급수로 해서 이게
정형화된 그 틀 안에 넣어서 뭔가를 준다라고 하면 그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복지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 중심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거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시설 중심의 지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나 사회복지 전반이 사실은 시설 중심의 그런 서비스 중심에서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은 이 단절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주는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기 하고 사실은 이게 뭐가 불편하냐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죠, 수용.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명칭들을 사실은 수용시설 또 이제 장애인 생활시설 예. 또 거주시설 사실 이러한 사실은 그 수용시설의 과정에서 60년 70년대 그런 수용시설에서 했던 것들을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상당수는 거의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명칭만 사실은 바꾸어서 마치 이 자유롭게 잠을 자고 또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들과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분리를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사실 지역사회 내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활동지원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또 탈설이 이어지면서 이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 자립생활 또 활동지원 있는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이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제 이 어우러져서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 이전에 사실은 삶의 질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그 만족도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 시설 중심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 돌봄이라든가 사회적 돌봄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시설로 자꾸 격리를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행정은 그게 편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뭐 장애인 어떤 쪽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에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공동체라든지 요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분명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어우러져야지.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이제 마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지역사회고, 지역의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단순하게 보기에 불편해 보여서 그들을 배제시키고, 근데 그 배제가 스스로를 배제하게 만드는 거고, 스스로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 모두가 편하다라고 하는 말들 흔히 쓰는데요. 예. 많은 계단들 앞에서 사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이 부부들이 상당히 힘겨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경사로가 만들어지고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또 일반 버스가 아닌 저상버스가 설치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훨씬 더 지역사회가 아마 더 편안해지고 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안락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배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충격적인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가 제 눈앞에서 버스 그 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버스 바퀴에 깔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상 버스가 있었더라면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것들을 강요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소비자들의 입장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이 마치 그 장애인들만 빼내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지에 그만큼 투자를 하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적게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장애, 3차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에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면 할수록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적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저런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바꿔주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확실한 장애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특히 오늘 또 4월 20날 장애인이라서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애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오늘 하루만이지 사실은 또 당장 또 내일이 되면 기사는 감추어 들 것이고 예. 또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찾아보기도 힘든 것들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생활하는 하루에서 예. 사실은 누구든지 이렇게 또 장애가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예. 장애인의 상당수가 90% 이상은 이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예. 사고, 질병에 의해서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함께 이런 보폭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방송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실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에서 네. 나오느냐 갖고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의장과 관련돼서는 관행대로만 말씀드리자면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해왔거든요. 그렇죠? 꼭 그렇다라고 규정이 정해진 바는 없고요. 네. 입후보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네. 제적의원 과반 득표면 된다는 거죠. 예.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그리고 야당 몫의 부의장 국민의당이 맡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예. 일단 민심이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어준 것이라면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을 하는 것이 맞다. 예. 라는 게 두 당의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지금 복당을 급하게 받아들이면 제1당이 될 수 있거든요. 숫자로는요. 그렇죠.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게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 예. 라는 내부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의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복당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러면 의원이 이야기 새누리당은 부의장도 못 하는 거예요? 부의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2년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을 했거든요. 예, 예.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어요. 예, 예. 그때 제1당이 한나라당이었기 때문에 예.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을 했죠. 부의장은? 그때 부의장은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죠. 제가 예. 정확하게 민주통합당인지 예. 민주당인지 정확한 명칭을 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장을 둘씩이나 이렇게 둬도 되는 건가요? 부의장을? 사실은 부의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상임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상임위에 대한 배분도 만만치 않은 신경전이 벌어질 텐데 원래는 그렇죠. 운영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는 게 이게 보통 그게 관행이죠. 관행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사위를 새누리당에서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하. 하지만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 온 관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정치 체제라는 게 예. 특히 이번에 그 국회 선진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뭐 예전엔 반대했다가 지금은 뭐 없애면 어쩌나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한치 앞을 못 본다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관행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있어서요. 예. 법사위는 어쨌거나 야당이 하는 것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 국민의당이 그 국회의장을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도록 예. 캐스팅 보터가 되었다면 예. 법사위나 주요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날을 맞아가지고 장애 그렇죠. 기능 올림픽의 6연속 우승을 취하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다시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정부 여당이 노동사법 처리에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게 사실인 거죠? 예, 뭐 그렇죠. 그 총선 전부터 노동개혁은 계속 줄곧 강조를 해왔고요. 예. 그게 이제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건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찾아서 노동사법 처리 촉구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냐면요. 예. 그 지금 그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이후에 예. 당정청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예.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할 만한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예. 원유철 원내대표실을 찾아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본인들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들이 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노동개혁 안에서입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자기 퍼센티지만 잘 지켜도 그렇죠. 대기업들한테 해야 될 말 갖다가 어디다 대고 거의 무슨 정경련 홍보실장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실제로 예. 그렇죠.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급여 이런 좋은 일자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노동개혁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예. 파견근로 확대라든가 예를 들면 쉬운 해고 예. 이런 문제는 사실은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좀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발 경제활성화법 모조리 원점 검토한다던데 가능할까요? 글쎄요, 어쨌거나 5월 이전에, 그러니까 5월 31일이 20대 국회 시작인데요. 5월 30일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리고요. 예. 다른 정치적인 쟁점 법안 말고 경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하고, 충분히 합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원점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전부가 그렇다라기보다요. 예를 들면, 의료민영화 알겠습니다. 관련된 법안이라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당첨자는 갈고리 춘충님입니다. 장애인의 날인데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나중에 36회 맞춰주셨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장애를 갖고도 꿋꿋이 노래를 불러줬던 꿈이죠. 이아름 씨 노래를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이죠. 이 모든 것이 모두 거짓말.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